겨울에 2달 정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취미생활도 없어요. 이분이 한번 말을 꺼내놓으면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외로우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최악의 취미로는 혼자서 뭘 하는 취미,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거는 좀 최악의 취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1순위가 치매 1순위입니다. 이제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70대 후반에 나가서 대회 나가서 2등을 했어요. 2등. 제 지인의 친정어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요. 춤추는 곳을 가시기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1,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춤을 춰도 상관없는 곳을 다니시게 됐다는데 가보시니까 그 노년에 활기가 생기셨대요. 정말 몇 년을 다니시면서 건강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미술 전시회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행정복지센터 그 문화센터 같은 데서 배우신 분들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미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모여서 거의 다 보면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갔더니 전시한 작품들을 보니까 뭐 이분은 75세, 80세, 90세 이렇게 미술을 처음에 너무너무 소질이 없는데도 몇 년 그리다 보니까 여기 작품을 3개 냈다, 4개 냈다 이렇게 하시면서 평생 미장원만 하시다가 문 닫고 지금은 이렇게 미술 그림으로 너무 행복해 하신다 이런 걸 봤을 때 아, 노예 취미생활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은 거기서 이제 붓글씨를 쓰세요. 본인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아서 집 근처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좀 젊어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 그럴까요? 정신건강에 너무 좋겠죠?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자신감도 생겨.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취미생활을 꼭 한 개씩 권장합니다. 저희 집이 한강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로도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많이들 모여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이 주변에서 찾아보면 그거는 정말 비용 하나도 들지 않거든요. 또 한강 걷기 같은 것도 있고 근처에 낮은 산이 있어서 거기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추천하는 것이 사실은 독서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봤는데 지금은 그분이 90세 되셨을 것 같아요. 아침 8시 반에 댁에서 나오셔가지고 복지관에 가셔서 아침 프로그램, 뭐 노래교실부터 컴퓨터, 식사를 하고는 또 고전무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3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는 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놓은 거를 읽다 보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요. 그것도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요. 추리소설을 읽는답니다. 여러분 추리소설은 머리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책 본 것을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서 배우는 거, 어깨너머에서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책인데 우리가 책 속에서 지혜도 배우고 살아보지 못한 삶을 충분히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문학 고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50대 초반부터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었지만 내 취향에 맞는 거 그냥 골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취미로는 혼자서 뭘 하는 취미,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책만 본다든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최악의 취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막 늦게 나 막 자전거 같은 거 막 못 타봤어. 이제 시간 나니까 자전거 탈래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면 사고는 예고가 절대 없으니까 고관절이 잘못돼서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등산도 너무 높은 산을 막 이렇게 가신다든가 나 젊어서부터 다 다녀봤어. 우리 몸은 다르거든요. 내가 나이는 80이어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몸은 80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800m, 1000m를 다니셨다면 지금은 한 400, 500 정도의 산을 조금 내리셔서 몸을 예우해 주시는 그런 산을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이라고는 저는 이건 볼 수는 없는데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제일 많이 보내세요 했더니 대부분 1순위가 TV 시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남성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최악의 취미생활, 여가생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1순위입니다. 치매 걸리시고 싶으시면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인적 네트워크가 좁아진다고 하지만 나 홀로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면 치매와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 기독교에서도 또 경로대학 같은 걸 하더라고요. 굳이 나 신앙생활 싫다 그러시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노년에 믿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경로대학도 다녀보고 공동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같이 형성하시는 게 어떨까. 혼자서 하는 거는 최악입니다.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이제 뭐 2030년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인정하기 싫어도 세계 최고 1위의 장수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100세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1학기, 2학기로 나눠봤을 때 이제 나는 1학기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럼 남은 2학기는 내가 뭘 하고 지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학기는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 2학기에는 사실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애만 쓰고 살았다. 그래, 참 잘 살아왔어 라고 일단 본인의 삶을 응원해주는 마음의 자세가 1순위입니다. 1학기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 못해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삶이. 그러듯이 우리가 인생의 1학기를 잘못 보냈다고 해서 2학기까지 잘못 보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남자분, 어르신분 집을 그분이 한 2달, 겨울에 2달 정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취미생활도 없어요, 그분.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근데 이분이 한번 말을 꺼내놓으면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외로우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내가 당신들하고는 말을 나누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 또 이런 성향을 가지셔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2달 동안 감기로 고생을 하고 나니까 치매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이 치매 이제 판단을 받는다면 이분은 23이 나왔어요. 다시 어떻게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이 원치를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상태야. 이렇게 빨리 있겠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보건소 직원도 만나고 또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취미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너무 외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 단지를 머리 하얘신 분들이 5, 6명이 봉사팀을 꾸려서 매일 아침 루틴으로 청소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나와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다.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여러 방송에 많이 나와서 100세의 피아노 치는 할머니죠. 이분이 70대부터 이제 피아노를 혼자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그때서야 문득 예전부터 피아노 치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서 피아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악보를 보면서 뚜벅뚜벅 치다가 이제는 웬만한 악보가 있으면 다 친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되니까 이제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피아노 솜씨를 전문가를 의뢰해서 이분이 어떤가 한번 치는 걸 봐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배우지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피아노를 쳤는데 나무랄 데가 없다. 전문가 수준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그분에게 또 이제 전문가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전문가가 되셨구나. 취미가 전문가가 되셨구나 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소개하자면요. 80세 보디빌드 여성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70대 중반에 허리 협착증이 와서 이제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제 헬스클럽을 갔는데,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동네 그 에어로빅 같은 거를 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되시긴 했대요. 운동을 좀 끊은 상태긴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했더니 너무 몸이 좋으시니까 허리 협착증이 났고 70대 후반인데 계속 보디빌드 대회를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망측한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다가 이러면 전문적으로 PT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PT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아르바이트를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이분이 다행히도 되게 젊어 보여요. 그분이 이제 한 달 정산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때서야 주민증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딱 내밀었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고는 계속 거기서 일을 해서 어쨌든 PT 비용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70대 후반에 나가서 대회 나가서 2등을 했어요. 2등. 나이 들어서 막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쓰나 막 고민을 했는데 한번 나가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동기부여가 되게 하자, 그 마음 하나로 나가셨대요. 2등이 되고 나니 어때요? 관장님이 또 대회를 나가보라 그래서 2년 뒤에 나가서 대상을 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 아끼지 말고 병원비 쓰지 말고 건강하게 이런 데 투자해서 운동 다녀라. 왜 돈 있으면서 돈을 못 쓰느냐.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80 안 됐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피아노 시작하셔도 되고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 어른다운 어른이 있어야지 뭐 어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른의 그 노릇을 못하면서 어른 대우만 받으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진정한 어른도 많이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일 아침 그 동네 친구들을 모아서 아파트 단지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우리가 청소하자,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계신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보니까 그 부산에서 그 통닭집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을 제가 저희 독서 모임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그분도 6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하면서 꿈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일 큰 상이 면장님 상이었대요. 부상으로 주는 상품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삽 한 자루였대요. 그런데 이 삽을 받아서 집에 가니까 형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왜? 삽이 정말 농사 짓는데 큰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모교에 삽을 1000자루 막 해야겠다. 치킨을 튀겨서 첫 번째 얼마 넣고 두 번째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1억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요즘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또 소중한 분이 계신데 김장하 어르신이라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이분은 줬으면 그만이지 뭐든지 누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기억도 안 난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가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지탱해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 번도 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이렇게 절차를 밟거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는 거,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 얘기하면 다들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딱 목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끝에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그 명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묘지에 어떤 이름으로 남길 것인가. 그 사람 되게 부자였어. 산소에 가면 정말 그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그런 산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 안 부럽고요. 미국의 그 집회 속에 나오시는 분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보면 철학자, 또 역사가, 외교관, 사업가 뭐 다양한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께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정말 어머니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돈 많은 부자로 죽었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제가 인쇄업자로, 인쇄공으로 살았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묘지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색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부를 이루고 성공을 했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걸 볼 때 부자로서 사실은 겸손하게 되게 힘듭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사회에 내가 이웃에 뭐를 나누고 베풀고 이러다가 죽었다는 것이 이 묘지에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른답다, 어른 대우를 받자 서로 이렇게 논란의 시비가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가 들면 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심이 부족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나눌 게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얼굴에 미소도 나누고 눈으로도 나누고 입으로도 우리가 덕담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내 마음속에 바늘 하나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늘 구멍이라도 비집고 뚫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넓히시고 그러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참 잘 살다가 가셨어. 묘지에 이분 뭔가를 하나 이루었어. 그렇게 묘지명에 하나 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